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구 지각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는 퍼즐 조각들처럼 몇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판들이 지구 내부의 열을 받아 서서히 이동하면서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며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이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지진을 겪는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특징들은 재난이나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생명처럼 여기며 단결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닥쳐온 상황은 일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낯설게 느껴졌는지 혹은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긴 아베 신조씨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호언장담에 뻥을 쳐놓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저 따위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베씨,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거 장난 아니라니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진을 살펴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러분, 요즘 날씨 참 좋지요. 날이 포근해지며 벚꽃들도 팝콘 터지듯이 팡팡 터지고 있는데요. 벚꽃놀이가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사태의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 펼쳐지고 있어 벚꽃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들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대규모 인파가 몰린 벚꽃 명소 풍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은 꽃놀이를 즐기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평년보다 12일이나 일찍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인파입니다.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아베 신조의 일본은 안전하다는 호언장담으로 모두 사그라진 듯 보였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끼리 3355 모여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산책길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암튼 낯선 풍경인데요. 세계적 위기가 도래한 이 시국에 벚꽃나무 아래를 오가며 여러 명이 접촉하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이번 사태를 까맣게 잊은 듯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는 봄철 유명 축제가 대거 취소된 한국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올봄 한국의 벚꽃 명소는 유독 한산했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유명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 일대에는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취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부착되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시민 몇 명만 잠깐씩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정도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시기라면 벌써 관광객으로 붐볐을 시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를 취소한 건 경남 창원시만이 아닙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 전남 보성 벚꽃축제 역시 취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벚꽃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표 봄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마저 사람들을 통제하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 영등포구 측은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벚꽃은 관습상 일본의 국화입니다. 지난 2005년 산림청이 일본 벚꽃나무의 DNA를 검사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같은 종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농림부의 조사에서도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벚나무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 문헌들에서도 벚꽃이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일본 왕벚나무와 제주 왕벚나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0년을 끌어온 논란은 다소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명지대, 가천대 팀과 함께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고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세계적인 저널인 게놈 바이올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둘 다 잡종이지만 별개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도 벚꽃은 우리나라가 원주입니다. 과학적으로 별개의 종으로 밝혀졌어도 벚꽃은 우리나라 겁니다. 왜냐고요? 일본도 무조건 우기고 보잖아요. 대한민국은 우기면 안 됩니까? 우리도 앞으로 일본처럼 우기자고요. 도쿄는 우리 거다. 오사카는 우리 거다. 니들이 입고 먹고 사는 곳 모두 싹 다 우리 거고 이제 반환해야 될 때가 왔다. 하나하나 싹 다 한국에 가져다 바쳐라. 아베 신조씨 기분 어때요? 기분 좋지요? 아닙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번 사태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고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 부의장인 오미 시게루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과 그에 따라 지역 의료 체계가 받게 될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태가 얼마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오사카 지사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는 나아갈 수가 없음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을 해 일본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요. 일본 오사카부 지사가 후생노동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트위터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글을 남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후생노동성이 추산한 오사카부와 효고현의 예상 환자 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상정한 것이긴 하지만 환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5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고 환자 집단이 연쇄적으로 생겨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 환자 수 급증이 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림픽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환자 수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곧 환자 급증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지가 나면 침착성을 유지하며 동요하지 않는 일본인들도 쌀란이란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사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번 사태 폭발의 국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급하지 않은 외출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문이다 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했지만 이 경고가 오히려 일본 시민들의 외출을 부추겼습니다. 감염 폭발의 위험이 중대 국면에 이르렀다는 발표를 한 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쌀 사재기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집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려던 사람들조차 도지사가 위기 상황임을 알리자 이번 사태를 걱정해온 시민들이 너도 나도 쌀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과 쌀가게 등으로 몰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도쿄와 오사카,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슈퍼마켓과 쌀가게 등에서 쌀 매출이 평상시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의식해 검사를 소극적으로 보인 것이 감염 폭발의 우려를 키웠고 이런 우려가 쌀 사재기로 이어졌으며 슈퍼마켓 등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밥과 냉동식품 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의 쌀 판매업자들 모임인 전국 미국 판매사 사업공제 협동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쌀 재고가 충분하니 걱정 말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확산에 따라 한국, 중국,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미즈가와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지면 최근 2주 이내 대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취해진 입국 거부 조치가 전역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근데요 아베 신조씨,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 피해 안 입히려고 지금 입국 금지하는 거죠? 거기 일본에 환자가 제일 많은데 혹시 다른 나라 환자 유입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후자라면 아베 신조씨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나라에 피해 안 주려고 내린 결정이라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에이 아니겠다. 아베 신조씨가 다른 사람 생각해줄 리가 없지. 칭찬해주려 그랬는데. 됐어요, 가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인데요. 이 두 국가는 서로 주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면면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고, 일본은 투명하지 못한 발표와 환자가 많아지면 검사를 안 하면 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논리의 방역 체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최근 이스라엘의 이번 사태 방역 실태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NHK는 현 사태 검사 태세 강화로 치사율을 낮추는 나라라는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전문가와 매체들은 검사 강화가 감염 확대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카드로 보고 한국의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 관리 비결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검사 태세는 한국 등 대책이 앞선 나라로부터 배웠다면서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장을 각지에 정비하는 외에도 정보기관 모사드가 10만 인분의 검사 키트를 다른 나라로부터 몰래 조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시젠으로부터 진단키트 일부를 공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확보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00여 명 수준이었던 검사자 수가 이후 하루 3,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NHK는 한국은 이번 사태가 급속도로 확대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수행했다면서 환자 수는 전보다 늘었어도 중증화돼 사망하는 사람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NHK는 이스라엘의 전문가와 미디어는 검사 태세의 강화가 감염 확대에 의한 의료 붕괴를 회피하는 비장의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HK와 인터뷰한 이스라엘 현지 방송국의 감염증 전문 나다브 AR 기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단계에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검역 대책을 강화해 중증화하기 쉬운 고령자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검사 태세를 강화한 결과 조기에 감염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은 검사 태세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방송이 대규모 검진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소극적 검진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려 했으나 정작 이스라엘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게 배우라는 조언을 들은 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비하하려다 시원하게 이스라엘에게 한방 먹은 것입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적할 때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라잖아요. 일본 노벨상 수상자도 무릎 꿇고 사정하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한테 부탁했더만. 근데 사실 이 상황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일본이 워낙 한국에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한국을 롤모델로 현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태 관련 제한 조치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집에서 100m 밖으로 나가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 모든 근로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야 하며 업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체온이 38도를 넘는 이는 사업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 대중교통은 평소 25%까지 줄어들고 택시당 승객은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창문을 개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137달러, 약 16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이 규정을 어기면 10배에 달하는 1370달러, 약 16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예배당 폐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많은 수의 유대교, 율법, 교사와 지방당국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집단 예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유대교 회당을 모두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이 현 사태에 어려움을 겪어 강력한 규제와 함께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일로 인해 1년 넘게 이어졌던 이스라엘 국정 혼란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기를 맺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퉈왔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와 그와 대립하던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간츠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네탄야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 리쿠드당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탄야후 총리가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고 이후 간츠 대표가 이를 이어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츠 대표가 외무장관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뇌물죄 기소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3번의 선거에서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정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간츠 대표는 그동안 리쿠드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네탄야후 총리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탄야후 총리의 총리직 수행을 인정했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명분을 준 것은 이번 사태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시켜 일관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만한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간츠 대표는 국회의장 취임 후 평상시가 아닌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 하나 되어 이번 시국을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하나로 뭉쳐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 국정 안정화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안 좋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의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는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1조 7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 사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손실이 1조 7천억엔, 올림픽 개최 시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손실 규모는 3조 2천억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 GDP 대비 약 0.3%에서 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림픽 개최 연기 시 일본 GDP가 약 5,500억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년 연장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스포츠 일정 및 숙박시설 마련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1년 7월 16일에서 1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이 열리며 미국 유진에서 8월 6일에서 15일까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2022년에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9월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 카타르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 올림픽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소비세 인상과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의 회복과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경기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일본 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0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1%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올 1분기 기업 경기조사 결과도 마이너스 10.1%로 전분기 대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분기 전망치도 마이너스 4.4%를 기록하여 직전 조사 결과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월 전문가 경기 판단 지표도 27.4로 전월 41.9에 대비해 크게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이 물귀신 전술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모리 요시히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쿄올림픽 연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IOC는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 조직위원장의 발언은 도쿄올림픽 연기는 일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도쿄도와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는 물론 IOC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저기요, 모리 조직위원장님, 그걸 왜 IOC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니네가 뒤집어 쓰세요. 일본에서 하기로 한 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기한 거잖아요. 참내 어이가 없어서. 큰일 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연기로 경제 지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실제 생활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도쿄 내 마트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고 도쿄 봉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계속되면 도시 봉쇄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오버슈트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은 중대한 국면이라며 평일에는 가능한 집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하며 이번 주말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Pepe TV. 아이고, 도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님, 도시봉쇄다 뭐다 이제서야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했었어야죠. 이번 거 장난 아니에요. 일본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빨리 무릎 꿇고 빌면서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고 해봐요. 그래봤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베 신조씨, 남자답게 올림픽 망한 거 책임지세요. 지금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내년에도 올림픽 못해요. 대응 좀 똑바로 해봐요. 한국에 넘어오지 않게요. 하여튼 끝까지 민폐라니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셔야 돼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